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빚어지는 모든 대화는 삼자 대화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면 현장에서 대화하고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그룹 3 사례, 그룹 4 사례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는데요. 한자어로 갈등은 등나무와 칡나무가 얽힌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나무는 하늘을 향하는 속성이 있고 칡나무는 땅을 향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둘이 만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적 관점에서는 이런 갈등의 관계를 면역 체계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등나무가 칡나무가 얽히면 보시다시피 엄청 단단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우리가 잘 타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지고 면역력을 키우기 때문에 더 큰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치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그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그 갈등을 고조로 키워가지 않고 갈등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빠른 방법을 찾아내신다면 오히려 우리가 갈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중국의 철학자 장자의 이야기를 한편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에 보시면 고요한 강 위에 배가 한 척 띄워져 있는데요.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빈배라는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고요한 강 위에 배를 띄우고 있을 때 어떤 배가 와서 내 배를 부딪혔다. 그래서 내가 정말 위험한 지경에 빠진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상대방 배를 들여다봤더니 그 배에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내가 물에 빠져서 큰일 날 뻔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건너편 배를 들여다봤더니 배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배 안에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는데 배 안에 사람이 없으면 화가 어떻게 되죠? 잦아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사건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죠? 정말 잠시도 한순간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없죠. 그래서 사건은 매 순간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잘 들여다보면 이슈가 있고 감정이 있다. 그죠? 배가 부딪힌 사건에는 문제가 있고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배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화가 잦아드는 것을 보면 화의 대상은 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지금까지 갈등의 대상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 배에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제가 노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래켜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화가 잦아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다시 또 들여다보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말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협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갈등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협치에 참여하시는 그 어느 분도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는 사용하는 언어로 인해서 차이가 빚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 말 안에는
문제와 관계가 섞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깊이 듣기, 경청하기라는 것은 문제와 관계를 잘 구분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잘 밟아내신다면 용산에서 협치를 하는 일은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우리 모두의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이죠. 자, 그럼 관련한 이론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질서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질서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동되는 체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질서를 잘 따르기만 하면 그 조직이나 집단이나 단체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질서 체계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말이더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협치에 참여하는 위원이기도 하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가장이시자 또 어머니이자 또는 조직에 가면 대표이자 또는 여러 임원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소통을 이뤄내느냐에 따라 이제 사회가 작동된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갈등의 원인이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사람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말이라고 하면 어때요? 사람은 바꾸지 않고 말만 우리가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의 갈등 해결이 아니라 말 중심의 갈등 해결을 하면 해결안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진다는 큰 강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산에서 협치를 진행하시는 과정에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만 잘 해결해 내신다면 용산의 협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일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제가 한 페이지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요. 결국은 개인과 사회는 공진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등포구의 협치의 모습과 용산구의 협치의 모습과 송파구의 협치의 모습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협치에 참여하는 개인의 모습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사회에서는 규범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범대로 따르면 어려움이 그닥 없는 사회였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질서와 규범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을 모두 다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헌법에 또 위배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집단주의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사고를 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말 중심의 공동체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이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를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공동체주의가 좀 남용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이 모두 다 존중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개인이 모인 사회 또는 집단, 그룹의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소통하는 과정에 문제 중심의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지 해결 중심의 문제 해결의 방식을 선택하는지가 그 조직 또는 단체 또는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문제 중심의 해결 방식에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미래 사회로 변화하기보다는 멈추거나 또는 뒤로 퇴행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겠죠. 반면에 해결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은 수평적 관계에서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여서 공통의 관심사를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협치의 방식과 딱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중시되고 수평적인 관계가 강조되어야 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해결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난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협치를 한 번 만나서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을 한 번 받았다고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꾸준히 시간을 써야 되고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모두 꾸준히 학습을 하면서 이런 문화를 바꿔가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협치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문제 중심의 해결 방식에서는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은폐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갈등을 드러내고 해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질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개이긴 하지만 두근두근이 정부 과제 사업, 디딤돌 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선정이 된 것인데요. 우리가 갈등을 분석하는 것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사용하는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은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해결은 사람 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인류학적으로 갈등 해결 모델인데요. 결국은 개인이 또는 조직이, 집단이, 국가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우리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해결의 단위가 있는데 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잘 들여다보면 당위와 현재 상태의 차이가 갈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바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바에 도달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 우리는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위기감을 느낀다거나 불안하거나 또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갈등으로 접어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과 유사한 개념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신다면 협치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